안녕하세요. 핸드스택 개발자 조윤철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핸드스택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오픈소스와 기술들 중에서 오직 화면 개발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알아보고 다음 세션에 서버 개발에 필요한 정보를 올리겠습니다. 화면 개발을 할 때 어떠한 디자인 시스템을 적용하는지가 매우 중요한데, 디자인 시스템은 UI 레이아웃에 대한 원칙과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컴포넌트 코드 등을 포괄하는 UI 설계 가이드라인으로 화면 개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디자인 시스템을 위해 핸드스택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오픈소스와 화면 소스코드를 구성하고 있는 주요 특징들을 알아보면서 핸드스택에서만 제공되는 고유한 기능들에 대한 정보를 요약해서 전달하고 마지막에 게시판 화면 데모와 소스코드에 대한 설명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일관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고 디자인과 개발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디자인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구축하거나 잘 알려진 오픈소스를 도입해서 개발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구글의 매터리얼 디자인이라든가 애플의 휴먼 인터페이스 가이드라인, 마이크로소프트의 플루언트 디자인이 있습니다. 핸드스택에서는 디자인 시스템을 별도로 제공하지 않고 있고 프로젝트 초기에 디자인 시스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구축하고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ERP와 같은 업무 관리 프로젝트에 널리 사용 중인 테이블러 CSS 프레임워크와 HTML 요소의 클래스를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화면의 스타일을 적용할 수 있게 해주는 유틸리티 클래스 기반의 스타일링을 위해서 마스터 CSS를 사용하고 있고, 실시간으로 화면의 요소나 레이아웃을 구성하기 위한 문법으로 머스태치를 기본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개발한 디자인 시스템이나 선호하는 다른 오픈소스를 사용하는 방법은 씬 로더 자바스크립트를 수정을 하거나 환경 설정을 변경을 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내용은 향후에 참고하기 카테고리에 별도의 동영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러는 오픈소스 기반의 UI 키트로 부트스트랩을 기반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부트스트랩 기반의 유료 테마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실무에서 바로 사용 가능한 아이콘 세트와 함께 다양한 반응형 컴포넌트와 여러 레이아웃을 템플릿으로 공식 웹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화면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게 도와주는데, 그래서 HTML 화면 소스 코드를 보기 전에 다음에 부트스트랩 링크에 있는 공식 정보를 먼저 확인을 해서 태그와 HTML 태그와 스타일 클래스 문법에 익숙해지고 테이블러 링크의 데모와 함께 사용 방법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핸드스택에 적용되어 있는 테이블러 버전은 공식 웨브사이트의 버전과 동일한 버전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데모 웹사이트의 예제를 화면 개발에 그대로 적용 가능합니다. 마스터 CSS는 코드 작성의 효율성을 높이고 직관적인 디자인 작업을 가능하도록 HTML만으로 UI와 레이아웃을 구축할 수 있게 해주는 유틸리티 클래스 기반의 스타일링 기능을 제공합니다. 테일윈즈 CSS와 유사하게 동작을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좀 더 작은 크기로 대부분의 스타일링 기능을 포함하고 있고 성능이 매우 빠르기 때문에 다음의 링크에서 간단한 데모와 문법을 확인해 보시면 바로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머스태치는 복잡한 로직을 포함하지 않고 간단하게 문자를 생성할 수 있는 템플릿 엔진으로 웹 개발에서 제이슨 데이터를 HTML로 쉽게 렌더링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머스태치는 자바스크립트뿐만 아니라 파이썬, C#, 자바 등과 같이 다양한 개발 언어에서 동일한 문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서버 사이드 렌더링으로 HTML을 만들어서 내려줘야 했던 부분을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으로 직접 구현이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머스태치 템플릿 내용이 간단해서 다음의 링크에서 간단한 데모와 문법을 확인하고 국내에서도 좋은 번역 자료들이 많이 있으니 금방 찾아보고 익숙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핸드스택 화면은 동일한 이름의 HTML 파일과 자바스크립트 파일이 동일한 디렉토리에 위치해야 합니다. 그러면 HTML 내에 선언되어 있는 씬 로더 자바스크립트에서 현재 실행 중인 환경에 따라 화면에 필요한 정속 라이브러리와 함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바스크립트를 다운로드하고 매칭해서 화면 구성과 사용자의 이벤트에 대응하는 동작을 수행하게 됩니다. 화면 소스코드의 위치는 핸드스택 설치 과정에서 등록된 핸드스택 홈 디렉토리에서 웹 루트 모듈과 각 업무 모듈의 웹 루트 디렉토리의 뷰 디렉토리에 각각 있게 되는데, 웹 브라우저로 확인 가능한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서버를 실행을 해보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웹 루트 모듈에 모듈 HTML 호출하면 이렇게 나타나게끔 되는데, 이거를 탐색기 경로로 확인을 해보면
핸드스택 홈 디렉토리에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고, 여기에서 모듈에 웹 루트 모듈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웹 루트 디렉토리에 있는 여기에 있는 이 파일을 가리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모듈만 그렇고 그 외 나머지 모듈들은 이렇게 동일한 모듈과 동일한 디렉토리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각 모듈에 있는 HTML과 자바스크립트 이미지들이 그 루트에 있는 그 파일들과 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체크업 모듈에 있는 HTML 내용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헬로 월드 알림 팝업을 표시하는 간단한 화면 샘플을 보면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핸드스택 화면을 개발을 할 때 HTML 파일에는 간결한 개발과 유지 보수를 위해서 스타일시트나 자바스크립트를 가급적이면 선언하지 않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보면 버튼을 클릭하면 반갑습니다 라는 문구가 알림 팝업으로 표시가 되는 간단한 코드로 되어 있는데, 실제 동작하는 화면을 만들어 보고 동기화하는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비주얼 스튜디오를 실행을 하면 www 웹 루트 디렉토리에 있는 뷰 디렉토리에 샘플 화면이 있는데, 여기에서 제가 tst010이라고 하는 파일을 화면을 만들기 위해서 두 개를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아까 발표 자료에 있었던 HTML과 자바스크립트로 이렇게 만들어서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파일이 서버에서 구성이 돼서 보이게끔 하려면 이 두 개 파일을 아까 핸드스택 홈 디렉토리에 있는 웹 루트 모듈에 해당하는 위치로 복사를 해야겠죠. 이렇게 되면 여기에서 tst010 HTML을 호출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반갑습니다 라고 하는 화면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그 작업을 하고 실제 핸드스택 홈 디렉토리로 이렇게 반영을 하는 것 자체가 좀 불편하니까 이제 한 가지 팁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여기에서 이 소스 코드를 안녕하세요 라고 하는 거를 바꾸고, 이거를 좀 간편하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기본적으로 각각의 모듈의 루트 디렉토리에 보면은 이 태스크 배치 파일을 하나씩 만들어 두게끔 돼 있는데, 일단 소스 코드는 좀 복잡해 보일 수는 있지만 간단하게 이 작업을 수행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재 내가 작업하고 있는 모듈의 컨트랙트와 뷰 디렉토리에 있는 거를 실제 핸드스택 홈 디렉토리로 복사를 하는 로봇카피 명령어로 수행을 해서 복사를 하는 작업을 미리 사전에 배치 파일로 등록을 해두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루트 디렉토리에서 태스크 배치의 카피 명령어를 실행을 하게끔 되면 아까 반갑습니다 라고 하는 거를 안녕하세요로 변경을 했는데 그 작업이 정상적으로 적용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각 모듈에는 태스크 배치 파일이 있기 때문에 거기 있는 내용들을 쭉 보시면 화면 동기화라든가 나중에 소스 코드 동기화에 좀 더 간편하게 작업을 할 수 있게끔 되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면 업무 로직은 자바스크립트 객체로 7개의 영역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되어서 기본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객체 지향 방법론에서는 객체의 기본 구성 요소를 속성, 이벤트, 메소드로 정의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확장, 설정, 외부 이벤트, 거래 구성을 추가해서 구분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객체는 $디스 키워드로 어느 위치에서든 자신의 객체를 참조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메소드라고 하는 영역을 하나 만들고 alert
헬로 월드라고 하는 함수를 만든 다음에 여기에서 그냥 간단한 얼럿 박스를 반갑습니다라고 하고 인터포레이트를 선언을 한 다음에 여기에서 씬 라이브러리를 하나 호출을 할게요. 여기에서 이게 되어 있고 여기에 텍스트 리퀘스트 아이디에 해당하는 값을 표현을 하는 함수를 하나 만듭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이제 $this를 통해서 현재 가리키고 있는 tst010 객체를 가리키게끔 되는 거죠. 여기에서 메소드에 선언되어져 있는 alert hello world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여기에서 태스크 배치 카피를 하게끔 되면 적용이 되어 있을 거고 여기서 새로 고침을 한 다음에 핸드 스택이라는 단어를 넣어 놓고 헬로 월드로 호출하게끔 되면 반갑습니다 헬로 핸드 스택이라는 얼럿이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각 영역에 대한 부분을 이런 식으로 이제 분리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영역에 대한 사용법은 향후에 다른 세션에 다루고 이번 세션에서는 화면 업무 로직이 자바스크립트 객체로 7개 영역으로 구분되어 개발되기 때문에 소스코드 규칙이 이제 어떠한 개발자가 이제 작업을 한다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표준화 될 수 있게 개발 코드에 대한 유지 보수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면에서 보여져야 하는 항목들의 디자인과 기능 동작에 대한 개발과 서버와의 요청 응답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scene-라고 접두어가 붙는 확장 속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scene- 속성을 선언을 하면 HTML 요소를 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는 아이디 속성은 반드시 선언해야 합니다. 먼저 scene-데이터 필드 속성을 알아보게 될 건데요. 이 속성은 일반적으로 서버와의 거래 요청하고 응답에 필요한 사용자 입력에 대응하는 HTML 태그와 UI 컴포넌트에 선언이 됩니다. 마지막에 데모로 보여드릴 게시판 소스를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웹 루트 모듈에 있는 그 뷰 디렉토리 밑에 BOD와 TSD 디렉토리가 있는데 여기에서 BOD 디렉토리에는 게시판 목록에 해당하는 BOD010과 그리고 입력을 담당하고 있는 BOD011, 수정을 담당하고 있는 BOD012 이런 식으로 화면 3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화면 목록에 게시글 목록에 해당하는 BOD010에 보게끔 되면 여기에서 데이터 필드를 검색을 하게끔 되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폼 태그에 하나 메인 폼으로 선언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타이틀, 제목에 해당하는 인풋 텍스트 박스에도 있고, 셀렉트 태그에도 선언이 되어 있고, 여기에서 씬 데이터 피커라고 하는 UI 컴포넌트, 달력 컴포넌트에 해당하는 것도 데이터 필드에 선언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셀렉트에도 이런 식으로 선언이 되어 있고, 씬 그리드라고 하는 웹 컴포넌트에 게시글 목록을 표현을 하고 있는 곳에도 씬 데이터 필드가 선언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씬 이벤트 속성은 사용자의 키보드와 마우스와 같은 이벤트에 대응하는 HTML 이벤트와 컴포넌트 이벤트 핸들러를 지정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속성입니다. 업무 객체 이벤트에 대응하는 함수가 없으면 기본적으로 무시가 되게끔 되어 있고 객체에서 $dis 이벤트 항목 아이디 언더바 이벤트명으로 이벤트에 대한 핸들러를 정의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이벤트는 HTML 태그와 UI 컴포넌트에 따라 다른데 HTML 태그에 대한 이벤트는 다음 링크와 같이 W3 스쿨에서 참조할 수 있고요. UI 컴포넌트는 종속 라이브러리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달력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피카데이, 드롭다운 리스트는 테이 셀렉트, 그리드 컴포넌트는 핸드손 테이블이나 AUI 그리드에서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소스 코드를 다시 한번 보면 이번엔 씬 이벤트라고 확인을 해보면 버튼 태그에서는 클릭
이벤트들을 사용을 하고 있고, 여기에서 씬 그리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여기에서는 핸드손 테이블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그리드 컴포넌트이기 때문에 애프터 셀렉션 엔드라고 하는 클릭 이벤트에 해당하는 이벤트를 사용을 선언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벤트들을 각 해당하는 이벤트에 있는 것으로 찾아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사용할 수 없는 것들은 선언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무시가 되는 이벤트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아까 클릭이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소스 코드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버튼을 클릭하게끔 되면 이렇게 이벤트 핸들러가 지정이 되어 있고, 여기에서 어떠한 업무 로직을 처리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씬 옵션 속성은 UI 컴포넌트의 모양과 기능을 제어하는 옵션입니다. 각 컴포넌트에 따라 지원하는 옵션 항목이 다르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제이슨 문법을 사용하고 있고, 제이슨 문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문법 오류가 발생을 하게끔 되면 화면 초기화에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각 UI 컴포넌트에서 지원하고 있는 옵션에 대해서는 핸드스택 문서 웹사이트에 있는 씬 컨트롤 자바스크립트 가이드 문서 내에 종속 라이브러리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고, 자주 사용하는 기능에 대해서는 예제 코드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화면 업무 처리를 위한 자바스크립트 코드에서 가장 많이 보게 되는 키워드가 씬으로 시작하는 접두어 코드가 있는데, 씬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는 핸드스택 화면의 동작과 업무 구현을 위해서 반복적인 코드를 좀 더 쉽고 일관성 있게 하는 공통 기능 모음입니다. 최소한의 자바스크립트 지식으로 실무에 적용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면서 웹 화면을 개발하기 위해 필요한 기능들에 대한 예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씬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는 종속되지 않은 단독으로 실행 가능한 화면 개발에 필요한 기능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웹 개발을 시작하는 주니어 개발자가 참고할 만한 코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스 코드의 위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에크 프로젝트에 있는 웹 루트 디렉토리에 어셋에 소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라이브러리들이 다 나중에는 하나의 씬 자바스크립트 파일로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소스 코드들을 갖고, 예를 들면 이 라이브러리에 해당하는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소스 코드를 AI와 함께 분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 소스 코드에서 자주 만나게 되는 키워드로 다음과 같은 의미들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과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있는 부분들은 그 핸드스택 문서 사이트에 예제와 함께 같이 나와 있으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화면 개발자는 씬 자바스크립트와 함께 다양한 오픈소스와 상용 소스 기반의 웹 컴포넌트를 일관된 속성과 메서드나 이벤트를 사용할 수 있게끔 개발하게 되는데, 각 컴포넌트의 사용 유무는 환경 설정에서 정의를 하게끔 되어 있고 씬 로더 자바스크립트에 의해 결정되어 사용됩니다. 핸드스택 화면에서 업무 화면에 필요한 공통 기능을 제공하기 위한 UI 컴포넌트들을 웹 루트 모듈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용과 어떠한 컨트롤들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은 씬 컨트롤 자바스크립트 가이드 문서를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화면에서 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서버에 요청하고 응답된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펑션 ID, 인풋, 아웃풋 3개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펑션 ID는 서버 측에서 화면의 CRUD 요청 중에서 어떤 요청인 것인지 구분하기 위한 식별 ID이고, 인풋은 요청 정보의 데이터셋 구성을, 아웃풋은 응답 정보의 처리 구성을 설정을 합니다. 핸드스택에서는 클라이언트와 서버의 정보를 주고받는 하나의 과정을 거래라고 표현하는데, 일반적으로 거래에 한 번에 처리 가능한 요청과 응답 정보는 단위 건이거나 여러 건일 수 있고 아예 없을 수 있습니다. 요청의 경우 게시판을 만들 때 게시글의 정보는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의 단일 로우로 기록되는 제목, 본문, 작성일 등으로 구성되는 단일 건입니다. 게시글에 대한 첨부 파일 목록을 구성하게 될 때 첨부 파일 정보가 테이블의 여러 로우로 기록되는 여러 건일 수도 있고, 화면에서 단순히 서버의 이름이나 서버의 시간을 요청하게 될 때 필요한 정보는 빈값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요청 정보는 업무에 따라서 단일 건이거나 여러 건일 수 있고 아예 없을 수 있습니다. 응답의 경우도 응답 정보는 당일 건이거나 여러 건일 수 있고 아예 없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단일건의 경우에는 대부분 화면 내에 텍스트 박스, 콤보 박스와 같은 서식 항목에 바인딩되고, 여러 건일 경우에는 그리드, 차트, 목록과 같은 컴포넌트에 바인딩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응답 정보가 없는 경우는 변경 삭제와 같은 오류가 아니면 정보 확인이 필요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래에 대한 설명은 비즈니스 개발 시작하기 영상에서 다시 다룰 내용인데, 설명보다 소스코드와 데모로 동작하는 것을 확인하는 게 더 직관적일 겁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기반으로 웹 루트 모듈의 기본 예제로 있는 게시판 데모와 소스를 보면서 화면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서버가 실행 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BOD 010 HTML을 호출하게끔 되면 이렇게 게시판 소스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버튼을 클릭하게끔 되면 현재 선택되어진 게시글을 확인을 하고 신규 작성을 한다거나 기존에 있는 내용을 수정을 한 다음에 조회를 할 수 있는 기능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현재 보고 있는 버튼들이나 UI 구성이 HTML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아까 조회 버튼을 한번 쭉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튼 서치가 있고 여기에 있는 버튼 서치에 대한 클릭 이벤트가 있을 것이고, 여기에서 트랜잭션 액션이라고 LD01이라고 하는 펑션 아이디로 호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영역에 LD01이라고 하는 아까와 비슷하게 함수를 호출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도 선언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장단점이 있는데, 이렇게 트랜잭션 영역으로 이 화면에서 서버에 거래에 필요한 목록을 이렇게 작성을 해두게끔 되면 유지보수 관점에서 딱 소스 코드를 들여다보았을 때 이 화면에서는 두 개의 거래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직관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LD01은 말 그대로 그 목록을 반환시켜주는 L, 데이터베이스를 의미하는 D, 그 다음에 첫 번째 거래를 표현하고 있는 01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 LD01이라고 하는 펑션 아이디에는 단일건을 요청을 보낼 것이고, 그 단일건에 해당하는 것은 메인 폼의 데이터 필드에 선언되어 있다고 명시를 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LD01이라고 하는 것이 메인 폼에 어떻게 선언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면, 여기에서 LD01을 선언하게끔 되면 여기에 belong id라고 하는 scene 옵션이라고 하는 속성에 이렇게 선언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러면 타이틀 id라고 하는 게 하나가 넘어가게끔 되어져 있고, 두 번째는 카테고리 콤보박스에 있는 게 선언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입력 기간의 시작 일자와 종료 일자가 해당하는 스타트 데이트와 엔드 데이트가 이렇게 선언되어 있고, 정렬 순서로 오더 바이 콤보박스하고 이렇게 정렬 순서를 역순으로 또는 정순으로 표현을 할 것인지에 대한 데이터 필드가 이렇게 시퀀스로 선언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다시 되돌아오게끔 되어져 있고요. 여기에 있는 기능을 자동으로 여기에서 한 건으로 구성을 한 다음에 서버에 요청을 보내지게끔 설정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출력되어지는 결과는 목록 데이터로 오게 될 것이고, 이 목록 데이터는 보드라고 선언되어져 있는 컴포넌트에 바인딩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해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보드는 실제 찾아보게끔 되면 보드에 데이터 필드가 선언되어져 있고, 얘는 그리드 컨트롤에 여기에 있는 내용으로 바인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게끔 되어져 있죠. 그래서 실제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만 선언을 해 놓게끔 되면 실제 여기에서 내가 어떠한 정보를 바꾸게 된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있는 정보를 서버에 요청하고 갖고 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게끔 되면 이렇게 개발자 도구로 실제 데이터가 넘겨지고 오게끔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네트워크 쪽에 조회를 눌러보면 execute라고 하는 포스트로 제이슨 데이터가 넘겨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페이로드 부분에 보면 실제 내가 로우와 그리드를
로우로 넘기고 그리드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세팅 값이 얻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에 실제 아까 빌롱 아이디에 LD01로 선언되어 있는 그 값이 타이틀, 카테고리, 스타트 데이트, 엔드 데이트, 오더 바이, 시퀀스와 같은 값이 서버로 전달되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응답되어지는 정보를 보게끔 되면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응답되어지는 결과의 데이터셋이 그리드 데이터 형식으로 이렇게 제이슨 데이터가 내려져 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화면 개발을 위한 주요 오픈소스 프레임워크와 화면 소스 코드에 대한 주요 특징, HTML과 컴포넌트에 적용 가능한 씬 속성들, 씬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에 대한 요약과 컨트롤들에 대한 사용 방법, 서버 거래 요청에 대한 바인딩 규칙 등 작지만 많은 내용들을 다루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핸드스택은 개발자와 엔지니어를 위한 솔루션이라고 볼 수가 있고,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기반으로 소스 코드를 분석을 하시면 좀 더 빠르게 익숙해질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게시판 소스 코드를 쭉 보시면 그렇게 복잡하게 되어져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좀 더 실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체크업 모듈의 웹 루트 디렉토리에 있는 화면과 업무 기능들을 소스 코드를 분석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실무에 적용되는 다양한 유형의 화면 개발에 필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